오히려 이더리움을 사고 팔 때는 비트코인을 보고서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5% 정도 빠졌다 하면은 그때는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도 같이 청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요. 보통 상승장이면은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하락장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국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코트라는 직장을 은퇴를 하고 지금은 전업 투자자, 사업가, 작가, 그리고 유튜버로 살고 있습니다. 코인도 많이 합니다. 이번 이더리움 ETF 승인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러게요. 사실 저도 이번에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더리움이 증권 아니냐. 근데 니네들이 이더리움을 만들 때 승인을 받았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이더리움에 중국 자본도 많이 들어있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되더라고요. 승인이. 저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사실 미국 대선 전에 모든 자산을 다 띄워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바이든을 다시 뽑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선 전에 그 자산을 띄우는 그 일환 중에서 그 이더리움 ETF도 승인이 되지 않았나. 그게 제 추측입니다. 물론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죠. 이더리움 ETF 승인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일단 그 이더리움 코인을 일단 승인을 했고 이더리움까지 승인을 했다라는 거는 그 다른 코인도 ETF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그걸 막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했고 이더리움도 해줬는데 근데 솔라나는 왜 안 돼? 도지는 왜 안 돼? 시바이누는 안 돼? 하면은 사실 그걸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른 알트코인들도 ETF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기관 자금이 좀 더 손쉽게 코인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네, 그거는 이제 코인 시장을 많이 부스팅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사실 맨날 이런 ETF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라는 추측은 맨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추측이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그거 생기면 한 100억, 200억 불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한두 달 만에 들어왔거든요. 그 돈이. 그래서 그거는 별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데, 이제 확실한 거는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수요가 늘어나거나 공급이 줄어들거나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어쨌든 그 ETF를 통해서 추가 수요가 생겼다라는 거, 그거는 팩트이고요. 그게 얼마인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추가 수요가 생겼다는 거는 가격이 매우 긍정적인 거고, 네, 그것 때문에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쭉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자금 유입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벌써 한 200~300억 불 들어왔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보면은 1월에 ETF가 승인되었을 때는 그때는 좀 살짝 가격이 떨어졌었어요. 한두 달 정도. 왜냐면은 그 전에는 ETF가 승인되네 만에 그 소문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가 실제로 승인이 된 후에는 조금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이더리움도 비슷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는 하는데, 근데 실제로 자금이 유입된 후에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1월에 가격이 4만 5천 불이가 이랬는데 나중에 한 7만 3천 불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추가 상승이 꽤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금이 들어오면은 이더리움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었지만 바로 거래가 되는 것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승인될 거를 알고 승인되니까 이제 곧바로 거의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이더리움은 좀 아니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달, 두 달, 석 달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때부터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이게 또 사실 이제 보면은 소위 그 큰 손들, 그 코인 시장의 고래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보통 테더를 들고 있든지 아니면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든지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여기서 자금이 유입돼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알트코인을 펌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생기면은 걔네들은 오르고 알트코인은 안 오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팩트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래들의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자산을 가지고 알트코인을 막 사서 알트코인을 또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코인 시장 자체에 코인 시장 전체에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플하게 돈이 들어오면 가격은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의 경우 승인 직후 가격이 하락한 이유와 이더리움 1000만 원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날 승인이
이더리움이 이번 상승장이 꽤 약했거든요. 스토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비트코인 버려 상승률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더리움 ETF가 상승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그날 제가 한 25%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정도 올랐고 실제로 승인이 나면은 소문이 뉴스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호재가 어느 정도 토진돼가지고 가격이 좀 떨어질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버텨주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돈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지금 한 450만 원 정도 이제 하는 거잖아요. 뭐 1000만 원 정도는 뭐 당연히 그거는 뭐 겨우 2배 오르는 건데 뭐 그 정도야 뭐 그냥 무난히 갈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비트코인도 뭐 무난히 갈 것 같은데 뭐 이더리움도 뭐 2배 정도 오르는 거는 뭐 그게 크게 놀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 2배라면 와 사람들이 하는데 사실 이 코인이라는 것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의 서너 배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인이 100% 오르는 거는 한 주식시장이 20-30%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가 뭐 대단히 많이 올랐거나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2배 정도 오르는 거는 상승장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2배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서너 배 오르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버블이 끼어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언제 매도하면 될까요? 아마 이제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 정도가 되겠죠. 이게 보통 또 사실 지금 이제 호재가 두 개가 있죠. 이제 하나는 그 ETF로 있는 그 수요 창출이고 두 번째는 반감기로 인한 공급 감소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년에 한 번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또 공급 물량도 줄어들고 근데 또 이제 ETF로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반감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번에 4차 반감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2차 반감기, 3차 반감기 후에는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었나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반감기가 딱 오자마자 가격이 오르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통 반감기가 딱 오면은 이제 반감기가 올해 4월에 있었거든요. 4월 20일이 있었는데 보통 한 두세 달 정도는 가격이 주춤하면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혼자서 이제 가파르게 한 2달 정도 오르기 시작하고 이제 그 후부터는 비트코인, 알트코인 다 같이 쫙쫙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감기 보통 한 5,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이 쫙쫙 많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그게 아마 뭐 올해 뭐 9월, 10월 뭐 그 언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쫙쫙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한 내년 뭐 초까지 가지 않을까. 뭐 운 좋으면 내년 중반까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코인은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끝나면 다 팔아라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끝났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통상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상승장이 있고 그 상승장 내에서도 횡보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산이라도 직선으로 쫙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좀 올라가다가 좀 쉬어가고 올라가다가 쉬어가고 그런 구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25% 정도 하락은 조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장 내에서도 중간에 20에서 25% 정도 조정받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25%보다 조정이 더 크다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조정장이 아니라 하락장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더리움을 사고 팔 때는 비트코인을 보고서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5% 정도 빠졌다 하면은 그때는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도 같이 청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그 121선,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통 상승장이면은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하락장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그러니까 이더리움, 뭐 솔라나 이런 것도 다 같이 팔아버리는 것이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아마 이제 그 친구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친구들 중에서 투자를 제일 못하는 애 이제 걔가 뭘 하느냐 이게 보고 걔가 큰 돈을 그 코인에다 갖다 박았다 하면은 이제 그날 엑시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전략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투자의 신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들은 저와 같이 놀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쁘고 이제 돈 버는 굉장히 그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투자를 굉장히 못하는 친구들은 우리 근처에 널리 아주 세고 세게 있거든요. 정말 사마귀 모래처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옥석을 골라가지고 진짜 못하는 애, 네, 걔를 찾으신 다음에 걔랑 반대로 투자를 하시면은 당신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꿀팁이죠. 뉴스만 보고 가격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죠. 이제 뉴스라는 거는 이제 주로 좀 이제 굉장히 짧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하루 이틀 정도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정도만 떨어져도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계 지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120일 이평 위에 있는가, 그리고 고점 대비 25% 하락하지 않았는가, 네, 그리고 내 굉장히 투자 못하는 친구들이 뭘 하는가, 그거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사실 뉴스 같은 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거보다 그거에서 시간을 뺏기는 것보다는 그냥 사실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그 패턴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투자는 늘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국내 가상화폐 ETF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까요? 뭐 저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제 많이 멍청한데 그냥 막연하게 비트코인 그 코인 그거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불법 자금 뭔가 좀 투기 상품 이거 안 좋아 보여, 이렇게 이제 그냥 막연하게 잘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공부하기 너무 게으르고요, 이 정치인들이.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도 승인이 되었고 홍콩도 승인이 되었고 뭐 조만간 유럽도 승인을 하고 딴 나라도 다 승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세가 되었다. 한마디로 거의 전 세계에 이제 코인 ETF가 나왔다 하면은 하네. 이제 우리도 해야지. 우리도 벤치마킹 하러 뭐 사람들 보내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될 건데 아무래도 뭐 선진국이나 딴 나라들보다 좀 늦게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워낙 금융이 딴 나라들보다 한 몇십 년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50년 낙후되나 52년 낙후되나 뭐 그건 큰 차이가 이제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어차피 대한민국 금융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네.